안녕하십니까. 예, 한국남농노열정과 함께하는 실전 취업 역량 강화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강의는 왕초보를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 특강이라고 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자 취업코치 박세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취업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여러 가지 쓰고 또 여러분들 스펙 준비를 하시는데 안 해본 것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처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지식들을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기업에서 원하는 멋진 서류를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를 볼게요. 오늘 강의는 3시간 동안 진행되는 거라서 테마별로 여러 가지를 다룰 거고요. 첫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들은 약 3가지 정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사지원서의 작성 기초 부분 다루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작성의 목적 및 항목별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세 번째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경험 정리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력서 편을 먼저 다뤄볼 건데요. 이력서 하면 그냥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력서에서도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알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력서를 채우는 핵심 훑어보기를 보시면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 증명사진 있으시죠? 물론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없겠지만 일반 기업은 증명사진을 여전히 많이 붙이죠. 물론 몇 개 기업들은 사진을 붙이지 않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중견 또는 외국계 기업들, 다양한 기업들은 여전히 사진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사진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사진을 찍어서 취업용 증명사진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소지, 연봉, 학력 부분들 잘 기재해야 되는데 학력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니라 마지막 학력부터 고등학교, 초대졸, 대졸이다라면 여러분들의 마지막 학력을 제일 상단에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물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항목을 쓰라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재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쓰라고 해주시지만 빈칸만 있을 때는 가급적 최종 학력부터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기 옆에 보시면 희망연봉이 있겠지만 이 희망연봉 또한 여러분들이 1억을 희망한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이 자유제재로 좀 플렉서러하게 움직이는 기업들마다의 연봉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전공, 학점, 자격증이라든지 언어 또는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을 텐데요. 그런 내용들을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학 관련된 부분, 대외활동, 봉사, 가족상인데 사실 요즘에 가족상까지 많이 물어보는 기업은 여전히 많이 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력서에 쓸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는 측면에서 이 내용이 나의 이력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안에 여러분들이 좀 빠지는 부분이냐,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서류를 왜 쓰나요?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고 하면 이력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좀 보고 싶을까요? 앞서 방금 본 것처럼 이력서에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그 요소들 중에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이 있겠죠. 가령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업무를 수행할 때 꼭 해당 전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전공자들만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사람을 채용하는 이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고 뽑는 게 신입 채용이죠. 그러면 업무 수행 평가,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 사람을 뽑으면 이 지원자는 우리에게 어떤 기여를 할까? 회사에 어떤 용도로 회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회사의 직무 수행 능력, 인적성 관련된 사항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활동과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떤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치를 가질 수 있겠죠.
성격이나 인생관 파악,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존경하는 인물이나 취미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관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지원동이나 포부 이런 것들도 자기소개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도 지원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지원동의 장래성, 문서 작성 능력, 의사 전달 능력, 면접의 기초 자료로 쓰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쭉 보면서 서류가 통과되게 되면 그 내용을 점검받는 시간이 실제로 우리가 면접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좋은 이력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이력인가요? 여러분, 좋은 이력은 글을 잘 쓰는 건가요? 아니면 경험이 많은 건가요? 자, 좋은 이력이라는 것은 좋은 자기소개서 작성이 기초가 되기도 하고 기본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쓸 때, 이력서를 쓸 때 나의 경험과 특징 역량을 어떻게 파악하실 건가요? 이력서에 일단 전부 다 모든 경험을 다 넣어놓으면 그것이 좋은 이력서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 경험만 정리해서 이력서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력서에는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부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서라든지 이런 이수증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또 일반 기업에서는 그냥 활동 경험들을 쓰라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무에서 요구되는 경험이나 역량만을 정리해서 그 내용들만 딱딱 적어주시면 담당자들 분께서 그 내용만 보고 싶은 거지 여러분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또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재상을 우리 친구들이, 지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분들을 살짝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은 서류가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펙이 안 좋아서 떨어져요? 물론 이 말도 맞겠죠. 하지만 스펙이 좋으면 다 붙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결국 이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준비도, 스펙, 전공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에 딱 맞는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탈락과 합격을 결정짓는 거지 하나의 이유로 여러분들이 붙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스펙을 뛰어넘는 스토리를 승부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학교가 안 좋다든지 전공이 안 좋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기타 외부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학교와 스펙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스펙만 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건 아니다. 이게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그런 시험들은 정해진 점수만 가면 붙는 거지만 일반 기업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스펙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서류 전형만 통과하면 될까요? 합격 전까지 따라다니는 꼬리표. 자, 서류 전형만 통과하면 되는 건 아니죠. 면접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기시험이라든지 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준비를 여러분이 함께 해주는 그런 준비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특히 서류를 쓸 때 여러분들이 좋은 서류 이렇게 많이 합격 서류 같은 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합격 서류는 그 친구의 경험을 갖고 녹인 거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대입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서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경험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서류에서 1점을 더 올리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자, 사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많이 사라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취업용 사진은 꼭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소는 가까운 곳, 희망연봉은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줄 것이고, 중견기업은 3,000에서 3,000 중반대, 중견에서 대기업은 3,500에서 5,000 정도 연봉을 주겠죠. 하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희망연봉을 기재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플렉서블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은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재정적 규모와 또 전체적인 매출 규모, 여러 가지 규모를 따질 때 워크넷이라든지 전자공시를 통해서 그 기업이 영업이익이라든지 1인당 영업이익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면 희망연봉도 그쯤에서 정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학점은 높을수록 좋은 건데요. 학점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재학생이라고 하면 학점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공대생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자격증이 꼭 산업기사, 최소 아니면 기능사라도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해 주시고요. 사무행정 쪽이라면 회계라든지 기본적인 워드 관련된, 오피스 관련된 능력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경험들, 그 다음에 각 분야별로
자격증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내용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게 없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자, 두 번째. 자, 특기나 취미가 있는데 취미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제 즐겨 하는 거고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푸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특기는 예를 들면 활동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특기를 그냥 축구다 이런 게 아니라 축구가 아니라 취미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엑셀을 잘하느냐, 나는 파워포인트를 잘하느냐, 나는 C 언어를 잘하느냐, 나는 포토샵을 잘하느냐, 나는 언어를 잘하느냐, 정보를 잘 찾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무의 특기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특기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특기는 면접관이나 회사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테니스 선수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렸던 거, 이런 것들은 직무적인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써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교육이수사항이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있는데, 이 교육이수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직무와 관련된 온라인 교육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은 사기업, 공공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해서 여러분들만의 스펙을 좀 더 이렇게 확장시키고 이력을 통통하게 살을 찌우는, 근육을 키우는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입사를 하게 되면 SAP라든지 ERP 프로그램을 많이 쓰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오피스 능력, 엑셀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능력, 엑셀은 꼭 필요하잖아요. 영업직이라든지 마케팅 직군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 발표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오피스 능력에 준비를 해주시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자기소개서 작성의 목적과 항목별 이제 자기소개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짚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가볍게 갔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하게 되면 마음이 벌써 어때요? 좀 불편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집중을 해주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서류는 누가 읽는 건가요? 서류는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기업의 담당자들 혹은 내가 들어갈 지원부서의 파트장님들, 거기에 선배님들, 미래의 선배님들이 나의 이력을 보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이력을 평가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어떤 내용이 더 궁금할까, 어떤 내용을 전달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면 그분들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엄청 열심히 써도 가독성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글을 보기가 힘들어요.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류들이 가독성을 높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생각해 볼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누굽니까? 면접관 평가자입니다. 인사 담당자들과 실제로 여러분들의 부서장님께서 실무 면접을 보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서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족스럽게 쓰기보다는 상대방이 이 서류를 만족스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일종의 보고서죠. 그러면 평가자들이 여러분들 누구까지가 평가합니까? 실무 담당자, 1차 면접의 실무 담당자들만 여기에서의 평가자인가요? 아니죠. 최종적으로 기업의 대표님들까지 여러분의 서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각종 서류가 사원이 대리에게, 대리가 과장에게, 과장이 차장에게, 부장에게 이렇게 가면 최종적으로 기한서라는 게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서류 또한 온라인에 아니면 지면상에서도 계속 관리자들, 평가자들이 서류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오탈자라든지 기업명 같은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특히 잘못 쓰게 되게 되면 인사 담당자나 평가자들이 만약에 현대자동차를 가는데 자기소개서에 삼성이라고 있다. 그러면 누가 혼나겠습니까?
그쵸? 엄청 혼나겠죠, 담당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탈자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그냥 글을 써가지고 편지 봉투로 낼 때는 아주 구석기 시대에는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조차도 전부 다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차츰차츰 보고서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서류가 보고서라는 개념으로 꼭 이해하시고, 평가자들이 결론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여러분이 서류를 딱 보고 나서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구나, 이 친구가 말귀를 잘 알아듣겠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서류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항목마다의 의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각각의 항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항목을 통해서 이 관계자들은, 이 담당자들은 어떤 내용의 정보를 나로부터 듣고 싶었을까를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항목에 관련된 여러분의 소재를 찾고 어떤 내용을 정리할 것인가, 때로는 지식을, 때로는 경험을, 때로는 생각을 정리해서 서류에 써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항목별로 요구하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도 좋은 서류를 쓰는 첫 번째 관문에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가독성을 위해서 짚어볼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볼까요? 자, 여러분, 소제목,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안 붙여야 되겠습니까? 붙여야 된다. 무조건 붙여야 된다. 어떤 혹자들은 아니야, 상관없어. 아니야, 이거는 가독성을 붙일 때 여러분들이 재밌고 신선한 느낌으로 해야 돼. 그래야 읽어. 라는 여러 가지 썰들 있죠. 결론적으로 소제목 헤드라인은 붙이는 게 좋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면접관들이, 평가자들이 딱 봤을 때 이 소제목이 전체 내용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보기 좋게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뒷부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에 따라 단락을 잘 구분하자. 무슨 뜻이냐면, 글자 항목이라는 것이 항목별로 300자, 500자, 700자, 800자, 1000자, 1500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글자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고민을 해서 가독성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500자씩 3단락 1500자를 쓸 것인가, 아니면 어떤 구성으로 쓸 것인가, 이런 구성적인 측면도 가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첫째, 둘째, 셋째 또는 1, 2, 3의 형식으로 나눠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가자 입장에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늘 고민하고 쓰신다면 훨씬 더 좋은 서류를 쓸 수가 있으시겠죠. 자, 자기소개서 평가 부분에 4가지 정도를 이제 훑어보고 갈게요. 여러분의 자기소개서가 그럼 이런 내용으로 작성이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인재 적합성. 기업의 인재상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하죠.